오복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체 부위인 치아. 하지만 노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져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양치질 하면은 이제 피가 납니다. 제 씹지도 못하고 항상 이제 아프니까. 임플란트는 식립만 제대로 되면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해 임플란트의 수명을 단축하고 심한 경우 제거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와 관리에 대해 최희영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면 이제 치료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치과 안 와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임플란트도 일종의 이제 자연치를 대체해서 들어간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었을 때에는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전조 증상은 없는지, 이미 생겨버린 문제는 없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확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염증의 단계는 보통 저희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 살 쪽에 그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치조골까지 염증이 진행되었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사실 치료하기도 좀 까다롭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조금 주기적으로 오래오래 치료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주 경미한 염증 같은 경우에는 뭐 가벼운 염증 제거 치료랑 뭐 약물을 넣는 치료 내지는 경구 복용약을 드시는 그런 치료가 일단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런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수술적인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치은을 절제하기도 하고 잇몸을 열어서 안의 상태를 보고 치조골의 형태를 조금 예쁜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이런 오염 같은 거에 너무 취약해지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관리하기 수월한 형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치조골 소실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사실 이런 수술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 기둥의 절반 이상이 이제 잇몸뼈 밖으로 이제 노출된 상태, 그러니까 잇몸뼈의 절반 정도가 이미 소실된 상태라면 임플란트를 통째로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된 무더위로 한산해진 거리를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는 문정환 씨는 오늘 치과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치과.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정환 씨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데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 진행했던 임플란트에 치주염이 발생해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까지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나머지 안쪽에 하고는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가 시술이 돼가 있었고, 앞에 윗니하고 아랫니만 이제 제 이빨이었는데, 이제 방치하고 그냥 있다가 잇몸 상태도 안 좋고, 그래가 이제 임플란트를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아가 병원에 방문을 한 겁니다. 부은 거는 어때요? 예, 예.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기대 보세요. 이제 염증 다 빠져가지고 이제 깨끗하거든요. 소독물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임플란트 쪽에 뭐 통증 이런 거를 주소로 내원하신 거는 아니고 앞니 쪽이 이제 안 좋아서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셔서 내원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이제 구내 검사를 해 보니까 이 안 좋은 앞니 바로 옆에 있는 임플란트까지 이제 염증이 같이 진행이 되어서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앞니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발치를 일단 진행을 했고 발치를 진행하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이 임플란트 기둥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 환자분께서도 이제 구강 내 상태를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이제 조금 상태의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하셨고 임플란트 제거하는 것까지 이제 동의를 하셔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머리 뒤로 조금 기대 볼게요. 요거 밑에 있는 기둥 뺐거든요. 예. 그때 잇몸 틈새로 왜 기둥 다 보였었잖아요. 예, 예. 이제 빠져가지고 잇몸이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다물어지면서 아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입안에서 이제 보신 데가 여기 잇몸 살하고 여기 보철. 요 사이 부분 이제 보신 거고 일단 요 잇몸 부분은 잘 아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철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으시면은 일단 요거는 요대로 사용을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앞니 쪽에 임플란트 수술은 이제 별도로 지금 따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수술하면서 계속 상태 어떻게 쓰시는지 좀 볼게요. 보고 계속 뭐 여기 음식물 끼인다든지 뭐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한 게 있고 하면 보철을 다시 좀 수정하든지 아니면 앞에 임플란트 활용해가지고 보철 요 부분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좀 진행해 볼게요. 임플란트 기둥을 일단 제거를 할 때에는 잇몸뼈에 일부 박혀 있고 붙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이런 잇몸 부분이나 치조골 이런 부분의 그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에 다른 불필요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접근으로 임플란트만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제거한 부분은 저희가 깨끗하게 아무는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이 상부 보철은 사실 이제 제거를 하고 나면 기둥이 하나가 없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치과 용어로는 캔틸레버 형태의 보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형태의 보철을 저희가 잘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환자분 사정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서 기존 보철을 일단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이기는 하고 앞부분에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 계획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별도로 임플란트 치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겠다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식립하는 임플란트 보철에다가 같이 사용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빨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깨끗하게 바르게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이식이 돼가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뭐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야 되니까 치아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개조 바라는 건 없고 뭐 건강한 치아 어쨌든 뭐 임플란트 갖고 뭐 좋은 음식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는 게 뭐 목적입니다. 기계의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자체 기공실입니다. 기공팀들은 오늘도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임시치아뿐만 아니라 최종 보철까지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진과의 소통이 무척 중요한데요. 요거 조금 현면 보이게 좀 환자들에게 가장 편하고 보기 좋은 보철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만의 기공실이 있다는 거가 일단은 제일 좋은 점이고 환자분들에게 이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공실이 있다는 건데 우선 의료진과도 조금 직접적으로 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 기공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환자분들이 원하는 바를 직접 같이 소통을 하고 전달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보철 제작하는데 훨씬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철을 제작할 때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제가 지금 봐드리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이 있었던 환자분들이고 또 임플란트에도 이제 염증이 생겨서 다시 치료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갈 때에 너무 이제 잇몸 공간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이제 잇몸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임플란트 염증에도 조금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 씨는 요즘 마음이 참 편합니다. 아직 모든 치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치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있을 뿐 아니라 빠지기도 해 치과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잇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그전에도 이제 한 12년 전에 했는데 그 임플란트들이 이제 임플란트들이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갖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중간에 이빨도 또 하나씩 깨져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왜냐면 앞으로만 씹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이 육안으로 이게 빠진 게 한두 개씩 보였으니까 그런 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좀 많이 가리려고 애썼고 말할 때나 웃을 때나 뭐 어금니 쪽에 다 이제 이빨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해갖고 제 씹지도 못하고 항상 이제 아프니까 그런 통증이 항상 동반돼서 이제 참다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지난번 수술한 데 우리 실 먼저 좀 빼고 보철 좀 다시 볼게요. 이제 넘어갑니다. 소독 좀 먼저 하고 실 뺍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요 임플란트 쪽 우리 나서 한 번씩 좀 싹 쪼을 거거든요. 크게 보시고 입안에 혹시 뭐 떨어져도 절대 삼키시면 안 돼요. 크게 한번. 크게요? 예, 좋습니다. 우리 보철 높이 체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실까요? 다물어 보시고. 다물어 보십시오. 보철 상태 좋고 그 잇몸 반응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금니가 사실 양쪽 다 없으셔가지고 적응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적응을 빨리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씹히는 걸 교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 위에 요거 심어 놓은 거는 인제 2차 수술을 한 거라서 잇몸 붓기 조금 빠지고 나서 본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래쪽 거는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에다 맞춰가지고 보철을 좀 넣어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보철은 저희가 오실 때마다 계속 체크는 같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뭐 식사하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을 하시다가 외국에 이제 나가 계셔야 되는 일정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신 상태로 오래 계셨다가 이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어금니는 이미 많이 썩어서 망가진 부분들도 있었고 기존에 심겨 있는 임플란트는 이미 염증이 다 진행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그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용할 수 없는 임플란트는 저희가 제거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많이 상한 이런 치아들은 발치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심겨 있는 임플란트 중에 잇몸뼈 상태가 괜찮고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어금니, 왼쪽 위에 어금니,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이 어금니 차례로 이제 수술을 지금 진행을 해서 왼쪽 위를 제외하고는 지금 보철까지 일단은 진행을 한 상태이고 환자분께서도 일단 지금 불편감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앞으로 이제 왼쪽 위에 보철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임플란트도 자연치가 손상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염증도 진행이 될 때에는 치조골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에 그 해당 위치에 식립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뼈 이식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기는 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왼쪽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푹 파여 있는 형태로 되게 울퉁불퉁하게 좀 보기 안 좋은 형태로 뼈가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에는 이런 울퉁불퉁한 면에 이렇게 위에 밑에 이런 식으로 식립을 하는 것보다는 좀 비교적 평탄한 면에 비슷한 높이로 식립이 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뼈 이식을 동반을 해서 그 위치를 조금 맞춰서 식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뼈 이식을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식립했을 때에 환자분의 치유 반응도 굉장히 좋으신 편이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염증의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회복이 잘 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뭐 치료 받으면서 이제 임플란트 놓고 이제 이거 마지막 보형물까지 다 놓고 보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건 뭐 일단 씹는 기능이나 안 아픈 거 그런 게 제일 좋고 일단 외관상으로도 이제 얘기하거나 웃을 때 별 부담 없이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제가 이때까지 이제 치아 관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 치아 관리를 좀 잘 하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 계획적으로 뭐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좀 하고 치아 쪽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죠. 6개월 전부터 잇몸에서 피가 나 걱정이 많았던 이병철 아버님은 잇몸이 좋지 않아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잇몸이 약하고 문제가 많아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아주 복잡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달라진 게 참 많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양치질 하면은 이제 피가 납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도 피가 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이제 옛날에 다니던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 나는 것이 안 멈췄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 가가지고 이제 치주 염 치료하는 병원을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2층에 계시는 최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피 안 나고 깨끗한 침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수술한 자리 오늘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이제 피나는 거 없이 많이 좋아졌네요. 잇몸이 일단 예쁘게 잘 아물어서 이제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요 앞에 화면 같이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부어가지고 피나고 이렇게 좀 덮여 있었던 잇몸이 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수술로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잇몸이 탄탄하게 지금 딱 잘 붙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 사이에 공간 조금 넓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가 뭐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염증성 잇몸이 제거됐기 때문에 요 빈 공간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우리가 음식물 같은 거 안 끼게 세균 같은 거 안 끼게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치실 조금 큰 걸로 치실 쓰시고 치간 칫솔 큰 거 그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요 사이 공간이 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청소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태 점검해 보니까 잇몸 잘 아물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정기 검진하면서 제가 계속 확인할 거고 그 스스로 닦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잇몸 관리는 좀 계속 진행할 거거든요. 오늘 그거 받고 가시면 되시겠고 다음 검진 때 또 뵙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어금니에 오래전에 이제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이미 이제 식립한 상태로 오래 사용을 하셨는데 임플란트 쪽에서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일단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상태를 보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에 임플란트 주변에서 이렇게 출혈이 좀 관찰이 되었고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잇몸 살이 두껍게 이렇게 덮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덮여 있는 잇몸 부분을 저희가 치주낭이라고 하는데요. 치주낭이라는 게 결국은 주머니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세균이랑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항상 저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주낭을 없애고자 하는 게 일단 1번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에 이런 치주낭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뭐 수술적인 접근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우리가 비외과적 치료 즉 이제 안에 염증을 조금 제거를 하고 약물을 넣고 먹는 약도 복용을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먼저 치료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치료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눈에 띄는 치주낭 감소를 관찰하기는 조금 힘들었고 계속 피가 나는 증상도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수술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잇몸을 열었을 때에 안에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뼈 상태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이런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 즉 잇몸 뼈의 소실 형태가 우리가 삭제를 해서 꼭 다듬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치은 절제술을 통해서 치주낭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치은 절제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치은을 절제를 하는 건데 치은이 이제 우리 보통 흔히 보이는 이 잇몸 분홍 색깔 잇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사실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 이런 잇몸 주머니, 이런 치주낭, 이런 주머니들이 상당히 두껍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예쁜 모양으로 절제를 진행을 했고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잇몸이 예쁘게 가라앉으면서 이런 세균이 저류될 수 있는 이런 주머니 공간들이 많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딱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임플란트가 있는 환자는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한 예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과에서 잇몸 관리를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치간 칫솔, 치실 등을 사용해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잇몸 관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소독 가글액을 사용해서 이거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 소독 가글액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리적인 그 도구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임플란트 실패율도 낮추고 염증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란 건 없고 내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아주 기쁩니다. 내가 이제 여러 군데 가봐도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그랬어요. 또 지금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또 모르겠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바란 대로 이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참 상쾌합니다. 우리 임플란트도 자연치와 유사하게 병이 듭니다. 그래서 염증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할 수가 있어요. 치아를 빼고 아예 다 빼서 아예 없는 분들도 입안에는 치주 병원균이 살고 있고요. 또 만성 치주염을 앓으셨던 분들은 그거를 빼고 임플란트로 대체를 한다고 해도 입안에 치주 병원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이런 생존율을 조금 높이고 오랜 기간 건강하게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적인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치료 방법들은 사실 간단한 염증 치료부터 심하게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것까지 있지만 보통은 이런 발거하는 것 그 전 단계에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끝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꼭 검진을 받으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끝나면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플란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